21세기 초부터 러시아의 돼지고기 생산 산업은 상당한 성장을 거듭하여 이제는 유럽의 주요 돼지 생산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농장과 가공 공장에 대한 투자 덕분에 매년 수백만 톤의 돼지고기를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돼지고기는 국내 소비와 수출 모두에 사용됩니다. 오늘 저희는 러시아의 최첨단 돼지고기 가공 라인을 직접 살펴보고 유럽 국가들의 최첨단 시설과 동등한 수준인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러시아의 돼지고기 생산 라인이 유럽의 생산 라인보다 더 최신식일까요? 유럽에서 알래스카까지 일시간에 달하는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긴 나라 중 하나입니다. 1억 4천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러시아는 어느 한 국가에 종속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현재 돼지고기 생산량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연간 돼지고기 소비량은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1인당 31kg에 달했는데 이는 2015년보다 3분의 1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편 유럽의 돼지고기 생산 인프라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되고 시설도 노후되었지만 현재 시행 중인 기준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보수되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연합은 2022년에 약 2,300만 톤의 돼지고기를 생산했는데 이는 전 세계 총 생산량의 21%에 해당합니다. 더욱이 이는 러시아 돼지고기 생산자들에게 상당한 장애물이 되어 현재 사용 중인 가공 방식을 전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러시아의 진정한 도축 시설은 최근 몇 년 동안 최첨단 기술을 도입해 왔습니다. 이러한 기술에는 정교한 도축 라인, 엄격한 위생 기준, 그리고 대규모 포장 시설이 포함됩니다. 돼지는 농장에서 대규모 도축 시설로 이송되어 도축 전 엄격한 동물 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모든 돼지는 도축 전 건강 검진을 통해 질병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돼지에게는 인도적인 처치가 제공됩니다. 고통을 예방하기 위해 도축 전 기절시킵니다. 러시아의 대다수 시설은 전기 또는 이산화탄소 충격 기술을 사용합니다. 돼지는 의식을 잃을 정도로 의식이 없는 상태가 되면 도축을 위해 도축 라인으로 이송됩니다. 뜨거운 물에 담근 돼지 사체는 털을 제거하기 위해 기계식 롤러로 처리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돼지를 세척하고 뼈를 제거합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돼지 사체는 세로로 반으로 자릅니다. 다음 가공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식품검사관과 수의사가 육류의 질병 유무와 품질 기준을 검사합니다. 검사 과정을 거친 후 돼지는 국내 및 해외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 등심, 옆구리, 어깨 부위를 포함한 여러 부위와 갈비, 삼겹살과 같은 작은 부위로 절단됩니다. 러시아의 수많은 현대 육류 가공 회사들은 육류의 종류와 가공 요건에 따라 다양한 절단기를 사용합니다. 삼겹살을 2조각 또는 4조각으로 나누기 위해 시설에는 매우 강력한 절단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장비는 대용량 도축장에서 자주 사용되며 생산성과 정밀도를 모두 높은 수준으로 보장합니다. 절단기에 닿는 박테리아의 양을 줄이기 위해 로봇팔도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로봇팔은 더 힘든 작업을 수행하는데 인간의 노동력을 활용합니다. 육류 절단, 로봇 외에도 지능형 감지 시스템이 지방과 살코기의 비율을 조절하여 최상의 절단율을 보장합니다. 신선 돼지고기 제품은 국내 소비뿐만 아니라 수출용으로도 사용됩니다. 생산된 돼지고기, 소시지, 햄은 통조림으로 가공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리법은 조리가 간편하고 악천 후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 러시아인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돼지고기 햄으로 만든 제품은 수작업 또는 산업용 등 다양한 가공 시설에서 제조됩니다. 다양한 가공 공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풍미는 모두 독특합니다. 러시아는 생산량 증대를 위해 연간 돼지 사육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러시아는 국영 농장과 소규모 농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번식 주기에는 최대 6천 마리의 모돈이 있으며 이는 모돈에서 시장까지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대한 단위입니다. 또한 이 수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 축산업의 발전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또한 돼지고기 가공업계 기업들은 돼지 사육 농장을 건설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동물 사업을 시작하여 처음부터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새로 설립된 농장의 대부분은 완전 통합형으로 사료 원료를 생산하고 폐기물이나 도축 또는 가공 동물을 처리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양돈 농가의 영양 상태도 개선되었습니다. 서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사료 회사들이 러시아에 대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많은 농장에서 서유럽에서 생산된 사료를 러시아에서 구매하여 돼지에게 공급합니다. 고품질 사료를 급여하면 돼지의 건강이 더욱 향상될 것입니다. 러시아의 축산 및 가공 산업은 국가의 지원으로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식량권 측면에서 자립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 북한의 주요 수출 시장으로 부상했습니다. 러시아 육류 가공 공장이 있다라는 사실을 방금 알게 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댓글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몇 년간 러시아 돼지고기 산업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발전 중 하나는 추적 및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의 도입입니다. 러시아 돼지고기 생산 업체들은 블록체인 및 디지털 QR코드와 같은 첨단 기술을 사용하여 농장에서 도축장, 그리고 최종적으로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모든 가축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식품 안전과 투명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 생산업체들이 중국과 유럽 연합을 포함한 세계 시장에서 요구하는 엄격한 수입 기준을 충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와 교역 파트너 모두 러시아 돼지고기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더 큰 신뢰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식품 안전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생물 보안 혁신은 러시아 돼지고기 산업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인접 지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같은 위협에 직면하여 러시아 농장과 가공 공장은 생물 보안 조치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여기에는 엄격한 격리구역 설정, 차량 소독 터널 설치, 농장 근로자를 위한 엄격한 위생 규정 시행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지역 질병 발생 시에도 돼지 무리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산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러시아 돼지고기 가공업계는 폐기물 관리와 지속 가능성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규모 가공 공장에서는 뼈, 혈액, 내장 등 상당한 양의 부산물이 발생합니다.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현대식 시설에서는 폐기물을 가축 사료, 비료, 심지어 바이오 연료와 같은 유용한 제품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장에서는 유기 폐기물에서 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 바이오가스 시스템을 운영하여 탄소 발자국을 줄이고 러시아의 환경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환경관리 관행 개선 외에도 포장 및 콜드체인 물류 자동화는 러시아 돼지고기 산업의 운영 현대화를 더욱 가속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오늘날 첨단 포장 라인은 돼지고기 부위를 자동으로 진공 포장하여 신선도와 위생을 보장하는 동시에 수동 작업을 줄여줍니다. 또한 실시간 온도 모니터링 기능을 갖춘 스마트 냉장 시스템을 도입하여 러시아의 광활한 영토를 가로지르는 먼 거리의 운송 과정에서도 육류가 최적의 상태로 보관 및 운송되도록 보장합니다. 이러한 혁신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은 수출 인증 및 새로운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집중입니다. 중국과 북한이 러시아 돼지고기의 주요 수입국이지만 생산자들은 베트남, 필리핀, 그리고 여러 아프리카 국가와 같은 신흥 시장도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많은 가공시설들이 할랄 인증을 획득하고 국제식품안전 및 품질 기준을 준수하도록 운영바 방식을 개선하여 러시아가 세계 무대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개발 분야는 동물 유전학 및 육종 프로그램입니다. 러시아 생산자들은 생산성이 고품질 종축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계는 선진적인 유전적 선발에 투자하여 덴마크나 캐나다와 같은 국가에서 우수한 품종을 수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성장 속도가 빠르고 사료 효율이 높으며 지방과 살코기의 균형이 더 잘 잡힌 고기를 생산하는 돼지가 탄생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수익성 향상과 소비자에게 더 나은 제품을 제공하는 데 기여합니다. 러시아 농장들은 유전학 외에도 효율성과 동물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스마트 사료 공급 시스템을 도입하는 추세입니다. 자동 센서가 장착된 정밀 사료 공급기는 각 돼지의 연령, 체중, 성장 단계에 따라 최적의 영양소 조합을 제공합니다. 이는 사료 낭비를 줄일 뿐만 아니라 동물의 전반적인 웰빙을 향상시켜 더욱 일관된 육질과 생산 비용을 절감합니다. 더욱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러시아 돼지고기 산업에서는 근로자 교육과 노동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현대식 가공 공장은 이제 로봇 장비 관리, 위생 기준 유지, 그리고 품질 관리에 능숙한 작업자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많은 기업들이 근로자들이 최신 기술과 안전 절차를 배울 수 있는 교육센터를 설립하여 궁극적으로 작업장 사고를 줄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러시아 돼지고기 산업이 지역 허브와 클러스터 개발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벨고로드, 보로네시, 탐보프와 같은 지역은 종축장, 사료공장, 도축장, 가공공장을 포함하는 통합 클러스터를 통해 돼지고기 생산의 주요 중심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러한 클러스터링은 운영 효율화, 운송비 절감, 공급망 내 여러 부문 간의 협력 증진에 기여하여 전반적인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업계는 변화하는 소비자 선호도에 발맞춰 부가가치가 높은 돼지고기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생육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바쁜 도시 소비자들을 위해 즉석 조리 가능한 양념 돼지고기, 프리미엄 소시지, 고품질 햄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돼지고기 생산업체의 수익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러시아 제품이 국내 및 수출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매년 초, 일본은 참치 경매를 개최합니다. 이 경매는 매년 열립니다. 수백만 달러 상당의 최신 참치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이 경매를 논할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2025년 첫 경매에서 참다랑거 한 마리가 최대 130만 달러, 베트남 돈으로 약 330억 동에 낙찰된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경매 모델은 이 거대한 참다랑거가 가장 비싼 어종은 아니었지만 수천 명의 일본 어부들이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살펴보았으니 일본 어부들이 거대한 참다랑거에서 기름을 어떻게 추출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부들의 사망사고는 이 거대한 참다랑거의 존재로 인해 발생해 왔습니다. 일본 북부 지역의 풍부한 태평양 참다랑어 어획량은 일본에 대한 높은 명성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지역은 차가운 바닷물, 영양분이 풍부한 기름, 그리고 참다랑거의 훌륭한 서식지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이 상업 어업의 건전한 성장에 기여해야 합니다. 현재 일본은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등 국제 해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참다랑거 연안어선단을 보유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상업적인 참치 어업에 있어 일본 사람들은 매우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전통적인 참치 어획 방법은 낚싯대와 낚싯바늘을 사용하거나 활어나 인공 미끼를 사용하여 낚싯바늘로 참치를 잡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규모가 매우 작은 어선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이 어법은 어획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참다랑거를 잡을 수 있습니다. 건창망과 같은 다른 어법과 비교했을 때 큰 물고기를 잡으면 어획된 물고기의 몸통에 가해지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많은 일본 어부들은 참치를 잡기 위해 수 킬로미터에 달하는 낚싯줄과 수많은 갈고리가 달린 낚싯대를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참다랑거와 눈다랑거는 이 낚싯줄을 깊은 바닷물에 던지는 방식으로 잡히는 거대한 어류입니다. 이 기법은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참치를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략을 사용하려면 어선에 숙련된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소비자에게 판매될 참치의 품질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어획 직후 선상에 설치된 급속 냉동 장치를 사용하여 즉시 냉동합니다. 다른 참다랑거 어업 지역과 비교할 때 일본은 더 공평한 환경을 조성하고 어부들이 받는 수익을 늘리기 위해 참치 경매를 개최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경매는 어선이 정박하는 이른 아침 시간에 시작되는 것이 관례입니다. 직원들은 잡은 생선을 손으로 내리고 각 참치를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놓습니다. 그 후 참치를 깨끗이 손질하고 무게를 측정한 후 경매를 위해 정돈합니다. 도쿄 도요스 시장이 널리 알려진 가장 큰 이유는 뛰어난 품질의 참치 경매 때문입니다. 휘슬 소리가 울리면 경매가 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참치의 품질은 약 수십 명이 서 있을 때 평가되며 이때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모든 생선은 경매에 붙여집니다. 참가자들은 참치의 무게를 키아 단위로 측정하고 평가합니다. 가격은 크기에 비례하여 올라갑니다. 풍부한 경험을 가진 경매인들에 따르면 가장 높은 가격에 팔리는 대형 참치가 반드시 그날 판매된 모든 참치 중 가장 높은 품질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경매에서 판매되는 참치의 등급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경매에서 참치는 일반적으로 신선 참치와 냉동 참치 두 가지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냉동 참치는 소비자 시장에서 1년 내내 신뢰할 수 있는 참치 공급원이지만 신선 참치는 특정 시기에만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선 참치의 경우 일반적인 가격은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에는 킬로그램당 만엔 단위로 거래되는 블루핀 참치가 포함되며 이는 킬로그램당 약 64달러입니다. 각 참치에는 해당 참치를 잡은 어선과 어획 방법이 자세히 기재된 종이가 있습니다. 경매 참가자들은 이 특정 정보 덕분에 생선의 원산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경매를 떠올릴 때 의사의 진찰이나 귀중품의 감정이 떠오르는 두 가지 예입니다. 참치 경매에서 참가자들은 SO 손전 등을 사용하여 꼬리 달린 참치의 단면을 검사하여 살의 색깔과 광택을 바탕으로 신선도와 지방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는 같은 어장에서 잡은 참치라 하더라도 경매 시 참치의 등급은 채집 및 관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참치 경매는 고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 참치가 상업산업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본인들은 참치, 특히 참다랑거를 매우 선호합니다.
참치는 새우시와 사시미를 비롯한 다양한 요리에 흔히 사용되는 재료입니다. 풍부한 맛과 식감으로 인해 일본 요리에서 지방 마블링이 높은 평가를 받는 점을 고려하면 고품질 참치는 레스토랑 경영주나 업계 상인들 항상 찾는 품목입니다. 또한 경매는 모든 참여자에게 공평한 경쟁의 장을 보장합니다. 참치 가격이 오르면 어부들의 수입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업계에서 그들의 역할이 더욱 공고해질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경매에서 132만 달러에 팔린 참치는 어부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일본의 전통 참치 경매는 수산업의 새로운 장을 여는 신호탄이지만 2025년 경매는 거대한 참다랑거가 무려 130만 달러에 낙찰되어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충격적인 헤드라인 뒤에는 훨씬 더 깊고 복잡한 세계가 숨겨져 있습니다. 생물학, 경제, 전통, 심지어 국제 정치까지 아우르는 세계입니다. 우선 태평양 참다랑거는 크기뿐만 아니라 생활 주기에서도 매우 특별한 종입니다. 이 강력한 헤엄치는 어류는 태평양을 가로질러 일본 연안에서 캘리포니아와 멕시코의 먼 해안까지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놀라운 이동 여정을 거칩니다. 성장한 후에는 산란을 위해 일본 근처의 출생지로 돌아오곤 합니다. 이 놀라운 여정은 참다랑거의 지구력뿐 아니라 이동 경로 보존의 생태학적 중요성을 보여드려줍니다. 더욱이 참다랑거는 해양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상위 포식자로서 소형 어류의 개체수를 조절하고 균형 잡힌 먹이 사슬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개체수 감소는 해양 전체에 파급 효과를 미쳐 다른 종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해양 생물 다양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대 참치 어업은 단순한 경제 활동이 아니라 환경적 책임이기도 합니다. 어업에 대해 말하자면 일본에서 참치를 잡는 방식은 과학이자 예술입니다. 거대한 그물을 사용하는 일부 산업 어업 방식과는 달리 많은 일본 어부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연승어업이나 낚싯줄 낚시 기법에 의존합니다. 이러한 수작업 방식은 생선의 손상을 최소화하여 고급 초밥과 사시미, 시장에 제공할 품질을 유지합니다. 또한 소나 시스템, GPS 추적, 수중 드론과 같은 첨단 기술을 통합하여 주변 해양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참치떼의 위치를 더욱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어업 자체는 더 큰 경제적, 정치적 요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참치 가격은 국제, 무역 정책, 수출 관세, 심지어 지정학적 긴장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미국, 중국 간의 무역 관계는 참치 가격과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세계 자연보호단체들은 각국 정부의 할당량 제도를 시행하여 남획을 제한하도록 압력을 가해왔으며 이로 인해 합법적으로 어획되는 모든 참다랑거의 가치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수만 달러에 달하는 참치 경매에는 경제적인 측면 외에도 놀라운 마케팅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높은 가격이 생선의 품질만을 반영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홍보 전략이기도 합니다. 세우시 잔마이와 같은 레스토랑 체인점들은 올해 첫 참치를 따기 위해 터무니없는 가격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론 보도가 엄청난 인지도를 얻고 몇 달 동안 고객을 유치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100만 달러짜리 참치를 구매하는 것은 단순한 해산물 구매가 아닌 브랜드 투자의 한 형태가 됩니다. 경매 현장이 온통 스포트라이트로 가득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숨은 영웅들을 알아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바로 어선의 온도를 영하 60도까지 낮출 수 있는 급속 냉동 시스템을 설계하는 엔지니어와 기술자들입니다. 이러한 냉동 장치는 어획 순간부터 경매에 나올 때까지 생선의 신선도와 질감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기술이 없다면 구매자들이 요구하는 완벽한 품질을 제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일본 어부들의 삶은 더 많은 관심을 받을 만합니다. 많은 어부들이 긴 항해와 혹독한 날씨를 견뎌내며 참치를 낚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이들은 종종 가족이 운영하는 어선에서 일하며 특히 기록적인 가격의 어업에게 성공하면 생계가 완전히 바뀌어 빚을 갚거나 다음 세대의 사업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이 어부들에게 거대한 참치 한 마리는 금전적 보상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자부심과 세대를 잇는 유산을 상징합니다. 흥미롭게도 일본에서 참치의 문화적 의미는 접시 그 이상입니다. 오마와 같은 해안 지역 사회에서는 바다와 그 풍요로움, 특히 귀하게 여겨지는 참다랑거를 기리는 연례 축제가 열립니다. 이곳에서 참치는 단순한 해산물이 아니라 행운, 힘, 그리고 번영의 상징입니다. 종교 의식에서는 배를 축복하고 안전하고 풍성한 어획을 기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일본 전통과
해양 생물 사이의 깊은 연관성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참치 경매에서 모든 것이 고귀하고 명예로운 것은 아닙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참치 살해색을 인위적으로 밝게 하거나 무게를 늘리기 위해 물을 주입하는 등 사기와 조작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경매 과정의 신뢰와 투명성을 저해합니다. 따라서 매 판매 전에 꼬리 부분을 얇게 자르고 특수 손전 등을 사용하여 살해색, 지방 분포, 신선도를 평가하는 등 엄격한 검사와 품질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결론적으로 100만 달러가 넘는 가격에 팔린 거대 참치 한 마리는 그 자체로 놀라운 사건이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 수면 아래에는 생물학, 기술, 문화, 그리고 인간의 야망이 뒤섞인 매혹적인 그물망이 펼쳐져 있습니다. 태평양의 차가운 파도에서부터 도요스 시장의 경매 종소리까지 거대 참치 이야기는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면서도 경고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며 풍부한 전통과 함께 전 세계적인 과제들을 얽어매고 있습니다. 해산물 애호가든 호기심 많은 관찰자든 다음에 접시에 담긴 참치 한 조각을 볼 때면 기억하세요. 그 생선 한 조각에는 장대한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